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2만 불 선을 위협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1.7% 정도가 하락을 해서 지금은 1100불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 정도가 하락을 해서 지금은 0.33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금은 이제 2만 불을 위협받고 있는데 아직은 2만 불 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2만 불대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니까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다우존스 역시 마이너스 1.5%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영향을 받아서 2400포인트가 깨져서 지금은 2384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일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지표 하나를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 PCE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물가지수를 CPI하고 PCE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월 초에, 그 다음에 PCE는 월 말쯤에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PCE가 6.3%가 나왔는데, 그런데 보통 이 PCE 발표를 할 때 이 PCE보다는 이 코어 PCE라고 불리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좀 더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이 근원 PCE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의 목표 지수로 삼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원 PCE가 이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이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가 가장 작은데, 그래서 연준의 목표 물가 지수는 2%인데 지금 지난달까지는 4.9%가 나왔어요. 그래도 3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하는 예측치도 4.8%로 지난달보다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발표치에 따라서 정말 이 예측대로 좀 낮아진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이거에 따라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내일 전 세계의 이목은 이 미국으로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밤 9시 반에 발표를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종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전쟁이 자산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킬 그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최근에 이 G7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한의 지원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및 일본의 7 정상들이 기간이 얼마가 됐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과 지지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우크라 편에 서서 우크라를 돕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G7이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의 쇼핑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격의 생존자가 피눈물 공포 그냥 지옥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생존자들의 증언이 그냥 지옥이었다, 에어컨 팔다가 폭격당해 하면서 쇼핑몰은 러시아에게 전혀 위험한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전장의 최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 민간인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즉각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오늘이 끝나기 전이라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서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번 겨울 전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G7 정상회의를 할 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겨울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겨울 전까지 전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아직 여름도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겨울까지 전쟁을 끌고 간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기다리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도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러시아 역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오래될수록 불리합니다. 아마 지금 러시아는 똥줄이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걸 또 보시면 아마 러시아가 디폴트가 됐다라는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폴트가 이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디폴트를 선언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금융기관에서 러시아의 디폴트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미국의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에서 104년 만에 첫 러시아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러시아에서는 이 국채 디폴트를 인정을 거부했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러시아 재무부는 국제결제기관이 미리 자금을 다 받고도 이 자금을 최종 수혜자에게까지 전달하지 못했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5월 만기 채권의 이자를 이미 지급을 했고 서방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이자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디폴트 인정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재정적으로 이 고립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재정적 고립은 경제 고립과 더불어 경제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는 자원 부국입니다. 요거를 보면 전 세계의 원유 생산 국가를 보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 중에 러시아가 2위고 또 원유뿐만 아니라 이 천연가스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을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걸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출국 해가지고 1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 3위가 캐나다, 4위가 프랑스, 또 5위에 이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력은 대부분이 이 에너지 자원하고 이 식품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아마 이 에너지와 이런 식품을 무기를 삼고 전쟁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런 에너지와 식품의 공급을 끊으면서 이것을 무기로 삼으면 크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런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에너지와 이런 식품을 무기로 삼지만 또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 세계는 러시아한테 이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러시아의 의존도를 벗어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점점점 고립이 되고 또 대부분의 경제력이 에너지하고 식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는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하고 사우디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왕따 시키겠다던 이 사우디에 바이든이 다음 달에 지금 방문을 한다고 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원유의 생산을 계속 늘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루마니아에서도 흑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독일은 이 러시아로부터 이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든 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종식은 우리도 바라고 있지만 아마 가장 바라고 있는 건 러시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만 러시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극적이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러시아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전쟁의 결말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종전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종전은 이 증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에 반전을 기할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전쟁이 종식이 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러시아가 원유 공급 2위, 또 천연가스 공급도 2위, 또 식품 관련한 밀수출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이 에너지 공급이 해소가 되고 또 식품 공급도 해소가 되면서 이 전쟁 종식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한 방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겨울이 전까지 전쟁이 끝났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겨울까지도 못 기다려서 좀 더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러시아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바람은 좀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종전은 이 자산시장의 흐름을 한 방에 바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위기가 계속될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종전까지 바라는 것도 인내이고, 또 다시 말하면 이 투자도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전쟁도 끝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